암호화에 대해서 테크톡 주제를 맡고 발표를 맡게 된 무한에자일의 오창훈입니다. 목차는 일단 암호화, 그리고 단방향 해시, 그리고 비크립트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암호화인데요. 암호화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1, 2, 3, 4, 5, 6 같은 숫자를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하며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이유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털려도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비밀번호가 잘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해커가 그 암호화된 값을 보더라도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랑 해싱, 이 두 단어를 모두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이 두 개를 차이점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화도 할 수 있고 복호화도 할 수 있는 것을 암호화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은 방향성입니다. 암호화는 양방향이고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시는 단방향이고 즉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단방향 해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방향 해시입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란 수학적 연산에 의해 원본 데이터를 매핑시켜 완전히 다른 암호화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것을 해시라고 하고, 이 해시에 의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이제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이라는 비밀번호를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뽑아낸 이 무작위 숫자를 다이제스트라고 하고, 해싱은 단방향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제스트를 복호화, 즉 원본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장된 다이제스트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털려도 단방향으로 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복호화 할 수 없고 원래 그 비밀번호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단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게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이 양방향 복호화 암호화가 다 되는 것으로 웹사이트에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걸려서 이렇게 무조건 암호화는 단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방향 해시 함수의 종류인데요. SHA, MD, HAS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SHA 256을 이용해서 그 1, 2, 3, 4, 5, 6 비밀번호를 암호화를 해봤는데요. 다이제스트 값은 이렇게 해시화를 거쳐서 나온 값이죠. 전혀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나오고 그렇다면 1, 2, 3, 4, 5, 6, 7이나 1, 2, 3, 4, 5 아니면 1, 2, 3, 4, 5, 6 점 아주 조금만 바뀐 형태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그 1, 2, 3, 4, 5, 6과 1, 2, 3, 4, 5, 6점은 전혀 다른 다이제스트 값을 뽑게 됩니다.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암호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식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 한계점은 동일한 메시지는 동일한 다이제스트를 갖는다인데요. 구글에다가 이 앞쪽에서 뽑았던 그 1, 2, 3, 4, 5, 6 다이제스트 값을 넣고 타입을 넣고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이 다이제스트 값은 인터넷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고정되어 있어서 1, 2, 3, 4, 5, 6을 넣으면 무조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커라면은 이 뭐 1부터 뭐 9까지 다 넣어서 이런 사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겠죠. 그런 게 실제로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복잡하지 않는 암호의 경우에는 이미 공격자들이 대입해 보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리고 대입을 해 보았다는 것은 이미 비밀번호를 이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사전에 등록을 해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포스인데요.
그 해시 함수 자체가 원래 빠른 데이터 검색을 위해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시 함수를 써도 원문의 다이제스트는 금방 얻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너무 성능이 좋고 하다 보니까 1초에 몇억 번의 비밀번호를 대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작위의 데이터들을 계속 대입해보면서 얻은 다이제스트를 그 해킹할 대상의 다이제스트와 계속 비교를 하겠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일치 여부 확인하는데 뭐 0.2초에서 0.5초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방향 해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한 회당 0.2초에서 0.5초 이것도 이게 결국에 해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1초에 몇억 번 대입을 하던 그 해커들이 상당히 그 느린 속도로 해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금 안전성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단방향 해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키 스트레칭 방식입니다. 키 스트레칭은 쉽게 말하면 해시 함수 여러 번 수행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를 넣고 해시 함수를 한 번만 거쳐서 다이제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를 여러 번 돌려서 다이제스트 값을 뽑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 돌렸을 때와 두 번 돌렸을 때는 이렇게 또 값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러 번 돌리더라도 결국 몇 번 돌렸는지 그 해커가 횟수만 알면은 그 쉽게 또 뚫을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거는 다 레인보우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솔트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비크립트는 이 키 스트레칭 방식과 솔트 방식을 합친 좋은 방식이라고 해요. 일단 이 솔트는 원문 비밀번호의 소금치기라는 뜻인데요. 처음 보신 것과는 다르게 이 비밀번호를 해시하기 전에 솔트라는 의미 없는 문자열을 붙여서 해시열을 해서 다이제스트를 뽑는 건데요.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솔팅된 문자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사용자의 다이제스트는 서로 다른 값이 저장될 것입니다.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두 명의 사용자가 있고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사용자별로 이렇게 솔트 값이 있고요. 이렇게 비밀번호에 솔트 값을 묻힙니다. 그리고 해시화를 하면은 서로 다른 다이제스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방식에서 만약 사용자의 이런 고유 솔트 값을 알았다고 해도 해당 솔트와 결합해서 임의의 문자열을 무차별 대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솔트 방식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단방향 알고리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저는 이 비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크립트란 키 셋업 페이스라는 일종의 막대한 전처리 요구로 느리게 만든 블로우 PC 알고리즘의 그 반복 횟수를 변수로 지정 가능하게 하여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 방식이고 쉽게 말하자면 원하는 만큼 속도를 조정 가능한 해시 함수입니다. 비크립트 내부에서 작동하는 동작 방식인데요. 비크립트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단계는 파라미터로 그 비용, 솔트, 비밀번호를 받는데 여기서 비용은 몇 회 반복할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퍼 텍스트라고 그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암호화를 하는 단계죠.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22 모드로 64번의 암호화를 거친다고 해요. 이 리피트 64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암호화 루프를 64번 거친 결과값과 솔트를 합쳐서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Node.js에서 한번 돌려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설치는 간단하게 npm install bcrypt를 하면 되고 예제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트 라운지를 10번으로 하고 그 아래는 젠 솔트로 솔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해시를 통해서 원래 비밀번호와 그 솔트를 같이 넣어서
해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값을 분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솔트 쪽을 먼저 보시면 이 앞쪽에 $2b 이거는 이제 비크립트의 버전 정보를 의미하고 그 뒤에 $10은 솔트 라운드 앞쪽에서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10으로 나오게 되고 그 동작 원리에서 코스트 부분이 이 솔트 라운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솔트의 파란색 부분은 암호화된 부분이고 그 솔트와 이 빨간색 부분 암호화된 글을 합쳐서 최종 해시를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